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모델은 사용자가 가공을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할 최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가공을 하실 때는 이러한 화면에 보이는 모델까지 가공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초기 소재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초기 소재를 파워밀에서는 블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밀에서 블록을 만드실 때는 간단하게 마찬가지로 툴바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대를 해보시면 주 메뉴 툴바 중에 이렇게 블록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가 아마 파워밀 창에 있으실 겁니다. 이 아이콘만 클릭해 주시면 곧바로 초기 소재에 해당하는 블록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블록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록이라는 창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 가공을 하고자 할 때 초기의 소재를 설정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치수를 알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먼저 여기 정의 부분을 한번 눌러보시면 어떠한 형태를 사용을 해서 블록을 만들 것인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초기 소재로 사용하시는 네모난 박스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 중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만드실 때는 박스를 이용을 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운더리 또는 원통을 이용을 해서 만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원통이라는 부분은 박스는 아까 제가 사각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통은 이제 박스와 다르게 원통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러드린 모델 형상에 따라서 초기 소재가 박스일 때가 이제 적합할 수가 있겠고 또 모델 형상에 따라서 원통 모양으로 하실 때가 가공상으로 적합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블록에 해당하는 정의 부분을 사용자가 선택을 하심으로 이렇게 보다 쉽게 가공을 초기 소재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의를 박스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좌표계를 보시면 활성화된 작업 좌표계라고 되어져 있으시죠? 이 말은 현재 사용하고자 사용자가 선택을 해놓은 작업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 지금 사용자가 파워밀에서 생성할 블록의 치수를 기입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파워밀에서 따로 사용자 정의 작업좌표계를 생성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활성화된 작업좌표계로 해놓으시면 월드 작업좌표계가 가장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생성을 하지 않으시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월드 작업좌표계가 설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좌표계 부분도 한번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시면 활성화된 작업좌표계뿐만 아니라 절대 좌표 이동 또는 명명된 작업좌표계를 통해서 사용자가 그 전에 만들어놨던 여러 개의 작업좌표계 중에서 직접 선택을 해서 기준을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활성화된 작업좌표계를 해놓고 현재 월드 작업좌표계를 기준으로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모델에 블록을 한번 설정을 해볼 텐데요. 가장 처음으로 밑에 있는 계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 버튼은 위에 입력한 여러 가지 조건 값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초기 소재인 블록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입은 모델로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확장을 0으로 하게 되면은 X, Y, Z축으로 여유가 있게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모델의 정확한 치수에 딱 맞게 블록을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록이 자동으로 박스 모양으로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성되어진 블록을 확인을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툴바인 이 블록 모양의 툴바를 켜주셔야 화면상의 블록 모양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아이콘들은 모두 바라보는 뷰에 해당하는 툴바이기 때문에 실제 만드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보여지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능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아이콘도 제가 위에서 클릭했었던 아이콘과 다르게 보여지는 부분만 해당하는 이제 켰다 껐다 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블록이라는 뷰 아이콘도 켜주셔야 이렇게 그래픽 상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록이 생성이 되어진 것을 그래픽 영역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블록 쉐이딩을 보시면 블록의 투명도를 설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불투명해지겠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블록이 불투명해지는 거고요. 초기 소재는 이렇게 생겨 있겠죠. 여기서 이제 파워에서 가공을 해서 이렇게 원하는 형상까지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블록 쉐이딩을 이제 알맞게 조절을 해서 전체 초기 소재인 블록과 그리고 최종 가공해야 되는 모델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알맞은 쉐이딩 투명도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확장이라는 부분이 0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XYZ축에 딱 맞는 크기로 블록이 생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5라고 입력을 하고 계산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XY, Z축 방향으로 5만큼 모두 확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라보는 뷰 방향에 대한 단축키를 사용해서 먼저 앞에서 바라본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 모델에 딱 맞는 이러한 크기가 아니라 이 부분도 5mm만큼 여유가 있게 이렇게 자동으로 블록이 생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왼쪽에서 바라본 뷰 방향으로 확인을 해보셔도 Y축뿐만 아니라 이러한 X축 방향으로도 5mm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바라본 뷰 방향에서 확인을 하셔도 이 부분 또한 이만큼 5mm의 여유값이 생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이라는 부분에 입력한 치수 값에 따라서 X, Y, Z축 모두 여유값을 적용을 해서 모델에 딱 맞게끔 블록이 생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딱 맞는 이제 모델 크기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생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확장값에 제가 입력한 값만큼 X, Y, Z축으로 생성이 되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확장을 그대로 적용을 하되 좀 다르게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장에 0을 입력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다시 모델에 딱 맞는 치수로 계산이 되어지겠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확장에 5를 입력을 하고 한번 활용을 해볼 텐데 아까랑 동일하게 곧바로 계산을 누르는 게 아니라 제가 5mm로 확장을 하고 싶은 부분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범위라는 부분에 X, Y, Z 치수가 이제 계산되어진 좌표값이 나와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표시되어진 좌표값은 현재 월드 작업자 표계를 기준으로 여기 표시되어진 값들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들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자물쇠 모양이 다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물쇠 모양은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잠금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적으로 자물쇠가 모두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확장을 5라고 입력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X, Y, Z 치수로 모두 다 계산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제가 확장을 적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자물쇠로 잠궈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자물쇠로 열려진 부분만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좌표 그 축만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을 해서 알맞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Z축만 5만큼 확장을 시키고 싶기 때문에 X축과 Y축은 이렇게 잠궈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만 눌러주시면 원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잠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확장에 5라고 입력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산 눌러주시면 이제 변화가 일어났고요. 대신 Z축에만 5만큼 확장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제가 이 모델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Z축으로는 위아래 모두 5만큼 확장이 되어졌죠? 근데 이제 X축으로 한번 YZ 평면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Y축으로는 전혀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X축으로도 전혀 확장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잠궈놓은 X축, Y축으로는 적용이 되어지지 않고 Z축만 기준으로 확장이 되어졌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잠궈놓고 손쉽게 활용을 하시면 원하는 초기 소재를 간단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물쇠를 푸실 때는 물론 이렇게 자물쇠 표시를 그대로 클릭하시면 풀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만약에 전체를 잠궈놓거나 풀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오른쪽에 있는 자물쇠 표시를 누르면 원하시는 부분만 잠시 잠궜다가 또는 풀었다가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하단에 있는 전체 잠그기 또는 전체 풀기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한꺼번에 손쉽게 잠궜다가 다시 해제시켰다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부분을 계산을 하실 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하시는 부분만 잠궈놓고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원하시는 좌표값 그대로 이제 블록이 모두 완성이 되어졌다 라고 했을 때 이 블록 좌표값이 이제 다른 어떤 작업을 하다가 변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정확하게 잠궈놓고 작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원하시는 치수값으로 설정이 되어진 상태에서 전체 잠금이라는 부분만 간단하게 선택을 하시면 완벽하게 잠겨지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작업을 해도 이 잠겨진 좌표값은 전혀 변경이 되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부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모두 해제를 시키고 이번에는 다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제가 박스를 이용을 해서 블록을 한번 생성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여기서 작업 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한번 작업 좌표계를 다르게 설정을 했을 때 블록이 달라지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좌표계를 하나 생성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 작업 좌표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왼쪽에 탐색기 영역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작업 좌표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작업 좌표계라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눌러주시면 작업 좌표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곧바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업 좌표계 만들기가 있고 또 작업 좌표계 생성 및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번 손쉽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설정하기 전에 현재 생성되어져 있는 작업 좌표계의 모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확인했을 때 아까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모양 그대로 지금 Z축으로만 5만큼 확장되어져 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 작업 좌표계를 한번 생성을 해볼 텐데
제가 생성하고자 하는 작업좌표계의 위치는 현재 이 초기 소재인 블록의 가장 최상단 그리고 가운데에 위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좌표계를 생성을 하실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작업좌표계 생성 및 설정으로 가보시면 작업좌표계를 생성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작업좌표계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굉장히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들이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데 저는 블록을 이용을 해서 한번 작업좌표계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블록을 이용한 작업좌표계를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블록을 기준으로 작업좌표계의 위치가 포인트별로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생성하고자 하는 작업좌표계 위치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블록의 최상단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준 포인트만 간단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실 때 이제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하단을 보시면 작업좌표계의 축, 기준 축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법선 방향으로의 Z축이 결정이 되어지게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 Z축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Z축을 기준으로 블록 상단 그리고 중심에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블록 상단 중심에 이렇게 작업좌표계가 생성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생성은 되어졌는데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진 거는 생성은 되어졌지만 내가 이 작업좌표계를 사용하겠다라고 정확하게 활성화는 시켜주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플러스, 작업좌표계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탐색기 영역에서 작업좌표계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방금 생성한 이 1번 작업좌표계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오늘 이 전구 모양은 화면상에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이제 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구 모양이 켜져 있기 때문에 화면상에 작업좌표계가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1번 작업좌표계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성은 되어져 있지만 사용하겠다라고 활성화는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얘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 1번 작업좌표계의 이 아이콘 모양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콘 모양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탐색기 영역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글씨가 해당하는 작업좌표계 이름이 진하게 표시가 되면서 화살표 묘 표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시가 생겨졌을 때는 얘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설정이 되어진 활성화되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서도 이제 그래픽 영역상에서도 빨간색으로 작업좌표계가 활성화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지금 설정한 빨간색 작업좌표계가 활성화가 되어지면서 이 블록이 위치가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블록의 XY, Z축의 좌표값은 동일하지만 기준이 되어지는 0점의 위치는 새로 생성한 작업좌표계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블록의 위치도 좌표값이 위치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활성화된 작업좌표계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블록을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블록 창으로 다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 블록에서 확인을 해보셨을 때 현재 활성화된 작업좌표계를 기준으로 이 블록이 아까 계산이 되어졌었죠? 그래서 초기에 제가 계산했었던 블록 부분은
네, 블록 부분은 이제 월드 작업 좌표계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 생성한 작업 좌표계를 기준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활성화된 작업 좌표계를 기준으로 제가 확장을 0으로 해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 다시 알맞게 위치가 잡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로 다시 한번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XYZ 좌표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기준 0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XYZ축의 좌표값은 변경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초기 소재인 블록을 생성을 하거나 편집 작업을 하실 때 꼭 어떠한 작업 좌표계를 기준으로 작업을 할 것인가를 확인을 해주셔서 그 원하는 부분에 따른 좌표값을 이제 확인하면서 계산을 해주시면 보다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작업 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한번 블록을 생성을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박스 모양으로 블록을 많이 생성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을 생성을 할 때 이제 잠금 기능 그리고 또 얼마큼 확대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어떠한 부분이 원점인지에 따른 활성화된 작업 좌표계가 기준이 되는 부분까지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보다 정확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박스 모양으로 간단하게 블록을 한번 생성을 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조금 다르게 블록을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바운더리를 이용을 해서 한번 블록을 생성을 해 볼 텐데 아직 바운더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바운더리는 영역을 지정을 해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박스나 원통 모양처럼 이제 네모난 모양이나 동그라미 모양으로 원하는 초기 소재인 블록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모델의 어떠한 형상에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영역을 지정을 하고 그 모양에 따라서 실제 초기 소재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다른 모델을 하나 불러와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는 삭제를 하고 다시 새로운 모델을 불러올 텐데요. 여기 그래픽 영역에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모두 삭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삭제 한번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작업했던 부분이 다 삭제가 되어질 거고요. 그래서 파워밀에서 확인창을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기 때문에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이 나오게 되고 저는 그대로 삭제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밀 그래픽 창에 모든 모델과 여러가지 블록이 다 삭제가 되어졌고요. 왼쪽에 탐색기 영역도 깔끔하게 모두 다 삭제가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운더리를 이용한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다른 모델을 하나 더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모델 블록으로 가서 이번에는 제가 방금 전에 사용했었던 모델 말고 지금 dflatmold.dgk라는 새로운 모델링 파일을 하나 불러와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선택하고 열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원하는 모델링 파일이 불러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또 다른 기능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서 새로운 블록을 한번 생성을 해 볼 텐데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한번 이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 모델은 위에 이러한 평면이 하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위에 있는 이 평면은 파워밀에서 한번 삭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밀에서 해당 모델의 어떠한 특정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실 때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간단하게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한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편집에 선택된 성분 삭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파워밀에서 모델에서 어떤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시고자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편집에서 선택된 성분 삭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가 선택한 부분이 간단하게 삭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바운더리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바운더리를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한번 지금 생성하는 바운더리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바운더리를 만들 때 활용할 그 모델에 있는 면은 이 상단에 있는 필렛 면을 한번 선택해서 바운더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필렛 면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정확하게 경계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면을 선택하고 왼쪽 탐색기 영역창에서 바운더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바운더리 만들기에서 가장 하단에 제가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게 되면 사용자 정의 바운더리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바운더리라는 부분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이제 사용할 이 바운더리 방법은 제가 선택한 필렛 면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경계로 추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면을 선택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을 바운더리로 아이콘만 살짝 눌러주시면 네, 다음과 같이 바운더리가 생성이 되어졌고요. 지금 그래픽상에서 생성되어진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가 어려우시겠죠? 그러실 때는 일단 왼쪽 탐색기 창을 먼저 보시면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전구 모양의 불이 들어와져 있는 걸로 봐서 현재 바운더리는 켜져 있기 때문에 그래픽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쉐이딩과 와이어 프레임을 끄게 되면 이렇게 바운더리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계속 하실 때 바운더리를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생성하신 바운더리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싶으실 때는 오른쪽에 있는 뷰에 해당하는 툴바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그래픽상에 원하는 바운더리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또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해당하는 바운더리가 지금 이 쉐이딩 가장자리 필렛 면에 정확하게 따라서 바운더리로 생성이 되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되어진 바운더리를 보시면 필렛 면에 따라서 이제 안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이 모두 다 그 바운더리로 경계 라인이 추출이 되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바깥쪽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쪽 부분은 간단하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 부분은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버튼만 살짝 눌러주시면 생성되어진 바운더리에서 원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삭제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바운더리 생성이 벌써 모두 끝났죠? 여기서 이 바운더리를 사용을 해서 제가 한번 블록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한번 다시 켜보시면 제가 아까 위에 있는 평면 모양은 선택된 성분 삭제를 통해서 파워밀에서 모델에 해당 성분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 모델 형상에 맞도록 한번 블록을 다른 방법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블록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일반적으로 박스로 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XY, Z축 방향에 딱 맞게끔 이제 네모난 박스 형태로 블록이 생성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블록을 박스 형상으로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 형상에 정확하게 맞지 않고 네모난 형상으로 생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방금 제가 생성했었던 바운더리를 사용을 해서 필렛면의 외곽 형상에 맞게끔 정확하게 이 모델 형상에 맞게 실제 초기 소재도 한번 모양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의를 박스가 아닌 바운더리로 선택을 하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바운더리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블록 창에서 XY 좌표값이 비활성화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져 있는 이유는 이미 바운더리로 XY 좌표값은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사용자가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Z축 높이값만 블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Y축으로의 모양은 이미 바운더리로 사용자가 정의를 해놨고요. 이제 계산 버튼 눌러주시면 모델에 딱 맞는 크기로 이렇게 자동으로 Z축만 설정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외곽 형상은 바운더리로 X축과 Y축의 좌표값을 통해서 설정을 하고 Z축만 사용자가 높이값을 조절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록을 한번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이제 모델 형상에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박스 형상의 블록 형태 말고도 바운더리를 사용해서 그 외곽 형상에 맞게끔 초기 소재도 정확하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